네, 월요일 마감 전략 챙기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엇갈리는 구간인데요. 일단 코스닥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0.5%가량 상승하네요. 현 시점에서의 전략 챙겨볼게요. 오늘 강호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일단 시장이 그래도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밤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걱정이긴 하고요. 챙겨봐야 될 이슈는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시각이세요? 네, 일단은 뭐 예상했었던 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협상 결렬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협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통행료가 이제 무기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가 돼버린 게 통행료를 받게 되면 또 이란이 돈을 벌죠. 근데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또 핵 개발하는 데 쓰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핵 개발 포기 못한다라는 식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 이 통행료에 대한 부분이 무기가 됐다라는 거를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노이즈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장에 뭔가 극적 타결 뭐 이런 것들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노이즈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수급 이동을 좀 빠르게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지금 오늘 뭐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0.8% 정도 하락,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104달러에 지금 머무르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을 최근에 좀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오늘 현선물 모두 다 매도하고 있는데 적어도 장중 계속적인 반등 혹은 견고한 흐름을 좀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는 하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싸게 산다면은 시장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수익으로 좀 보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 결국에는 시장과 상관없이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제가 선별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단 QR코드 통해서 미리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참 아쉽게도 선물 시장으로 오늘 5거래일 연속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다가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한번 매도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담는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혼자 하시기 너무나 힘드시겠죠. 이럴 때 우리 강호진 전문가 찾아오셔서 이 정보방 안에서 보다 편하고 쉽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특징주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4거래일 연속 들어오더라고요. 삼성 관련해서는 어떠한 시각이세요? 네,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자면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좀 많이 받는 말인데 네. 삼성전자에 굳이 목매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이 뭐 5에서 10%라고 한다면은 사실 다른 종목으로 좀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이 삼성전자 내가 단기로 보고 접근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시장 조정이든 뭐든 조정이 나왔을 때 손절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네가 전문가냐, 어떻게 삼성전자를 손절하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저는 지금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내가 만약에 단기로 접근을 했다. 근데 단기 내가 생각했던 기간 내에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현금화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목맬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실적 좋고 지금 영업이익 57조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을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부분은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스피와 삼성전자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코스피가 1%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3%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기업의 실적을 믿고 뭐 1년이든 뭐 2년이든 내가 정말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전과 같은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이러한 종목이 사실 두세 달 사이에 100%가 넘는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 정말 이 삼성전자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전과 같은 이런 가파른 상승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로 인한 중장기 투자는 하지 말자. 내가 애초에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케이. 근데 다만 내가 단기로 들어갔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이게 35만 원, 39만 원 간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들고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그러한 내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TP를 제시를 할 때 시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35만 원, 39만 원 충분히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한 달 사이에 35만 원을 간다라고 리포트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배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가는 동안에 가격이 변동을 한다라든지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만약에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TP도 하향 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상향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하향하는 거는 반대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고 좀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이제 정보방에 다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하단 QR코드 통해서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뭐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업황에 대한 측면으로도 긍정적, 지금 흐름도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시간을 대입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을 들여다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단기든 뭐 장기적인 관점이든 이 본인의 성향에 잘 맞춰서 삼성전자는 접근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추가적인 전략은 정보방 안에서 안내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항상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관련해서도 말씀 많이 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LS 일렉트릭 볼게요. 오늘 전력인프라 대단합니다. 효성중공업은 300만 원 돌파했고 뭐 LS 일렉트릭은 오늘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 재개 첫날인데 52주 신고가를 갔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종목들이요. 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전력 인프라 원전하면 제가 생각나게 해드리겠다. 생각나네요. 네, 이제. 하면서 정말 전력주들 좋다고 제가 수백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몇 년 동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실적 좋고 지금 추가적인 수주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5대1 액면 분할 하고 이제 거래 재개가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5분의 1로 이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주식 수가 5배로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요. 주가가 싸졌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뭐 슈팅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또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이 액면 분할로 인해서 착시 효과로 올라간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넥스트레이드에서 340만 원 정도까지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거를 배제하고 본다면은 지금 거의 최고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주들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대장주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전에도 뭐 일진전기라는 종목도 조정에 담아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미 수익권 들어가고 있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서만 한 5번 이상을 좀 추천드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면은 수익으로 보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전력 인프라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즉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뭐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 이슈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를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압기 관련주들이 좀 오르게 되면은 전선주들도 좀 뒤따라 움직이는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가온전선도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나왔다고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가고는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거의 6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한 4천억대,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나서 지금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이제 막 21선을 올라가려는 듯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 안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주들 올해는 계속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섹터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효성중공업 한 40만 원 부근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주셨는데 어느새 300만 원 돌파도 됐죠. 여전히 매력 있다. 이 시각으로 여러분 함께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AS 또 하나씩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HB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AS 했었고 오늘 또 급등,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수익이 15% 가까워오는 구간인데 현 시점에서의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지금 이제 1차 목표가를 2,650원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하단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한번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종목 싸게 사면은 그냥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수익이 한 10%대 한번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제가 다시금 이 리뷰 종목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리뷰 종목으로 가져왔냐? 지금 싸졌기 때문에 다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한 차례 눌렸다가 지금 편안하게 또 20%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전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차트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완전히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은 종목,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정보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때도 보시면은 시장 분위기에 감안해서 한 번에 담지 마시고 밀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좋은 종목 분할 매수 싸게 산다면은 수익은 반드시 돌아온다. 수익으로 보답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천천히 한번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확인이 되면 정보방에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 보실 분들 하단 QR코드 통해서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들어오셔서 HB 테크놀로지 저희 추가적인 전략 이 안에서 안내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무료 정보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FR텍인데요. 최근 우리에게 효자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갔었고 오늘도 추가 상한가,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은 4월 3일에 받았는데 60%가 돌파가 됐어요. 지금 자리는 그냥 홀딩하면 되겠죠. 네, 오늘도 상한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족방분들에게만 공개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리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급 이동을 빠르게 캐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통신주들 좋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수급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들이 이제 대한광통신 뭐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차라리 적게 올라간 종목을 찾아가는 게 맞다. 왜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0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급락으로 이어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이미 4,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낮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적게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오히려 더 크게 열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대한광통신이 지금 2만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2만 원에서 4만 원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FR텍 같은 종목이 3천 원에서 6천 원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FR텍이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종목을 찾아서 편입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대한광통신 좋다더라, 요즘 광통신 좋다더라 하고 이 종목을 편입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즉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FR텍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상한가를 3번째 즐겁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들 다 챙겨 가보시면 좋겠죠. 정보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종목들까지 다 체크해 가세요. 자, 다음 종목 AS 가보겠습니다. 속도 내볼 텐데 파이오링크가 10%, 알루코 오늘 대단해요. 그 알루미늄 관련주 다 흐름이 좋은데요. 알루코는 현재는 윗꼬리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의 상승인데 두 종목은 어떻게 전략 짜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역시나 지금 방송에서 나와서도 말씀드리고 이 정보방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4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1,000원에 못 갔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꾸준히 흑자를 유지해주고 있다. 게다가 통신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재료,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광통신으로 10% 수익 내나 이 파이오링크 같은 종목으로 10% 수익 내나 똑같습니다. 굳이 리스크를 높게 가져갈 필요 없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 싸게 사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루코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협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전쟁에서 이제 반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편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로 알루코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족방 분들에게도 드리고 또 정보방에도 남겨드리고 심지어 공개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시간에 바로 다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딱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를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300억대 꾸준히 유지가 됐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한 13배 정도, PBR이 0.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알루미늄 관련돼서 종목들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데 못 올라간 종목을 골라보자. 그게 이제 알루코였습니다. 그래서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정 나오는 구간 딱 요 4월 9일에 편입을 한 거거든요. 조정이 나오면서 11선 지지받는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으로 알아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바닥권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면은 내가 시장이 어떻든 간에 불안에 떨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그것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좀 좋으니까 들어가세요. 테마 탔으니까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시장 다음 주 좀 불안하다 안내를 좀 드렸고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뭐 남선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삼알루미늄, 알맥, 알루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방에 남겨드리는 이러한 종목들로 실제로 추천주로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정말 좀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고 또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다라면은 하단 QR코드 통해서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든든한 수익들이 나고 있습니다. 정보방 안에서 나가는 종목들, 이를 통해서 수익화로 연결을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정보방 안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과 종목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무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감 공략주를 빠르게 받아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방산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오늘 미리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급등했나요? 네, 이제 10% 급등이 나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상승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결국엔 뭐냐? 실적입니다. 실적을 그러니까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21년도 매출액이 300억에서 영업이 27억에 머물렀었던 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00억 원대,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80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상이 찍힐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방산주들 좋은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K방산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부품,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운용 시스템이라든지 인베디드 솔루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산 무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거에 들어가냐? 뭐 KF-21 전투기라든지 뭐 K2 전차, 거기다 천궁2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한다? 그러면 같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게다가 이미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1,200억 정도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한 2개년 정도의 실적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지금 실적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천궁2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뭐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프 국가에서도 천궁 빨리 좀 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뭐 11배 수준, PBR 같은 경우에도 1.6배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실적이 꾸준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우하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런 이슈를 통해서 확실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렇게 저점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고 좀 아쉬운 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 10% 이미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구간 돌파 예상해서 25,000원. 지금 매물도 꽤나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래서 매물이 좀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으로는 한 단기 이평선 혹은 이 이평선들 수렴 구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코츠 테크놀로지 우리 방산주 안에서 받아봤습니다. 오늘 급등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매수 여력 남아있다 말씀 주신 만큼 정보방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화면 통해서 가격 전략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시호가 특징주 하나 짚어볼 텐데요. ISC 볼게요. 오늘 급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오늘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ISC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뭐 올해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ETF 편입과 관련돼서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뭐 빌미를 좀 내어줬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반도체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좀 편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편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보면은 누구나 다 수익권이라는 겁니다. 신고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언제든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높은 종목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보자. 차라리 그렇다고 이제 실적 전망이 좋다 혹은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된 종목이라면은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서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ISC가 뭐 10% 이상의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차트 열고 보면 다들 보이겠지만 뭐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같은 우려 속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거칠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차트상에 그리고 앞서 항상 말씀 주셨듯이 실적과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로의 진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다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는 또 여기서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데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